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하루가 힘겹게 시작된 정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숨 쉬며 잠드는 침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82살이고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40년 동안 호흡기와 알레르기 환자들을 치료했고 지금은 은퇴 후에도 보건소와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어르신들 건강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믿음직한 주치의라고 불러주시지요.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다니는데 도통 나아지질 않아요. 검사해보면 폐도 괜찮고 큰 이상도 없는데 증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침실 환경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대묻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침실 환경 하나가 단순히 편안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기 건강, 수면의 질, 나아가 면역력까지 직접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 바로 집안, 그것도 우리가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는 침실이 문제였던 거죠.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침실이 병든 환경이라면 건강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커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실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물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어있는 위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멈추신다면 어떨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해답, 오래된 기침과 불면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의 비밀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약만 늘리고 또다시 병원만 들락거리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해답이 손에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니까요. 침실 속에서 우리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는 원흉, 바로 오래된 베개입니다. 아니, 베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그저 잠 잘 때 머리를 괴는 단순한 물건쯤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베개는 단순한 잠자리 도구가 아니라 우리 호흡기와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곧 하루에 8시간 가까이를 베개에 얼굴을 대고 호흡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개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은 작은 벌레들, 바로 진먼지 진드기의 천국입니다. 이 진드기들은 피부 각질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흘린 땀,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 먼지들이 다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베개 속은 진드기와 그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폐와 코로 들어가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해 전 72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 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검사해보면 큰 이상은 없는데 증상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문득 물어봤습니다. 혹시 쓰시는 베개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아마 딸이 결혼할 때 사준 거니 한 12년 됐을걸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원인이 바로 보이더군요. 제가 새 베개로 교체해 보시라고 권했지요.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얼굴이 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괴롭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줄었어요. 숨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네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오래된 베개 하나가 수년간의 고생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로 교체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베개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세요. 커버만 세탁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나 아직 멀쩡하니 아까워서 그냥 쓴다 하시지요. 하지만 표면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이미 진드기와 곰팡이로 오염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베개를 최소 2년에 한 번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커버를 빨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개 자체가 이미 눅눅하고 변색되었다면 그것은 곧 알레르기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쓰는 베개는 몇 년째인가? 혹시 5년, 10년째 같은 베개를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건강의 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래된 베개를 교체하는 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폐와 기관지, 내 수면을 지켜주는 투자입니다. 새 베개 하나로 편안한 호흡과 상쾌한 아침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자기 전에 꼭 베개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되고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기침과 콧물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위험, 그것은 바로 인공 방향제입니다. 베개야 오래돼서 그렇다 치고 방향제가 무슨 문제겠어? 향기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나쁜 건가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은은한 향을 채워두면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향기 속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에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숨 쉴 때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두통, 어지럼증, 눈 따가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한 여성 어르신이 매일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 혈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그분 댁에 가보니 거실과 침실마다 각종 방향제가 가득 꽂혀 있더군요. 향이 없으면 집이 눅눅하고 또 손님 오면 냄새가 날까봐 계속 써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방향제를 당장 치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다시 찾아뵈니 놀랍게도 만성 두통이 싹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약으로도 못 고친 두통이 방향제 하나 치웠더니 없어졌어요 하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방향제의 무려 80% 이상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키고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결국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려고 쓰는 방향제가 사실은 몸속 깊숙이 독을 쌓아가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안 냄새가 걱정되는데 방향제를 안 쓰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답이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방향제 혹은 간단하게 오렌지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탈취 방법도 있습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같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면솜에 몇 방울 떨어뜨려 두면 인공 성분 하나 없이도 은은한 향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향을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인공 화학 성분이 가득한 제품 대신 자연이 주는 안전한 향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동시에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실내용 방향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차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가 싫어 차량용 방향제를 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차량은 집보다 훨씬 좁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인공 방향제가 뿜어내는 화학 성분을 고스란히 들이마시는 겁니다. 게다가 운전 중에는 창문을 오래 닫아두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농도가 더 짙게 쌓이게 되지요. 혹시라도 차량용 방향제를 쓰고 계시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 안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간단하게 환기를 자주 시켜주거나 숯,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 흡착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운전할 때의 두통과 어지럼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침실 한쪽에 방향제가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은 물건 같지만 사실은 호흡기를 조용히 괴롭히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한 번만 둘러보세요. 그 작은 통 하나를 치우는 것으로 수년간 이어진 두통이나 호흡 불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드릴 위험은 바로 오래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트리스는 단순히 눕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척추와 관절, 그리고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매트리스 속의 스프링은 힘을 잃고 솜이나 충전재는 눌려서 울퉁불퉁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래된 매트리스에서 자면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허리나 목에 통증이 남습니다. 특히 디스크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트리스 속에는 오랜 세월 땀과 각질, 먼지, 곰팡이가 쌓입니다. 침구는 세탁할 수 있지만 매트리스는 사실상 빨 수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방을 아무리 치워도 코가 막히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매트리스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낮에도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지요. 약도 쓰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 매트리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15년이나 된 매트리스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새 매트리스로 교체하시라고 권했는데 몇 달 뒤 다시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허리가 훨씬 편합니다 하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매트리스를 7에서 10년마다 교체하라고 권장합니다. 허리와 척추 그리고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매트리스를 가끔 위치를 바꿔 주거나 뒤집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두고 자던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쪽만 눌리지 않고 힘이 골고루 분산되지요. 또 어떤 매트리스는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위아래를 통째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방향 같은 자리만 계속 누워 있으면 그 부분이 먼저 꺼지고 금세 푹 파이게 되니까 방향을 바꿔 가며 쓰는 거지요. 그렇게만 해도 매트리스가 조금 더 오래 버티고 몸을 받쳐주는 힘도 유지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매트리스는 몇 년이 되었나요? 혹시 10년을 훌쩍 넘기지는 않았나요? 매트리스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를 새로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리와 척추, 호흡기,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자기 전에 꼭 매트리스를 한번 눌러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편안한 잠과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개, 방향제, 매트리스가
호흡기와 알레르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문제라면 사실 이 세 가지를 바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침실은 단순히 숨 쉬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생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를 해치는 물건뿐 아니라 우리의 수면 환경 전체를 흔드는 요소들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자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십니다. 알람을 맞추려고 혹은 밤중에 깼을 때 확인하려고 옆에 두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작은 불빛, 바로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이 빛은 우리 뇌가 아직 낮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몸이 잠들 준비를 못하게 하지요. 결국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설사 잠이 들어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저도 환자분들 중에 이런 습관 때문에 늘 피곤해 하시던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취침 1시간 전만 휴대폰을 치우고 방을 어둡게 만들었더니 불면증이 크게 나아지더군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장식품입니다. 침실 한쪽에 놓아둔 인형이나 오래된 책, 장식용 쿠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보기에는 아늑하고 정겹지만 사실은 먼지와 진먼지 진드기가 모여드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으로 된 인형이나 커튼은 청소가 어렵다 보니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곤 하지요. 제가 만난 어르신 한 분은 손주가 준 인형을 침대 곁에 두고 주무셨는데 그 인형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니 아침마다 코막힘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추억은 그대로 지키되 침실만큼은 단순하게 두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과 러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이 시리지 말라고 깔아두셨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펫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먼지와 곰팡이, 심지어 반려동물의 털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기를 돌려도 속까지는 닿지 않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카펫을 치운 뒤로 아이들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혹시 침실 바닥에 카펫을 깔아두셨다면 오늘 한번 걷어내고 깨끗하게 환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순한 바닥이 오히려 호흡기에도 수면에도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침실은 단순할수록 건강합니다. 화려하게 꾸민다고 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군더더기를 덜어낼수록 숨쉬기가 편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번 방 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아직 남아있는 전자기기나 장식품, 카펫이 있다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주고 내일 아침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실이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단순한 잠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침실 속 오래된 베개, 인공 방향제, 낡은 매트리스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숨길을 막고 숙면을 빼앗고 때로는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숨어있는 주범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기기, 불필요한 장식품, 카펫까지 작은 물건 하나,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콧물이 멎고 두통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행복 아닐까요? 저는 평생을 환자 곁에서 살아온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르신으로서 확신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집에서,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정리와 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장 오래된 베개는 어떤지, 방향제가 아직 놓여 있지는 않은지,
매트리스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눈에 띄는 장식품이나 카펫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침실에서 깊고 건강한 잠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